예, 1번 보겠습니다. 1번은 뭐 맨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디지털 통신에 블록 다이어그램을 그리는 거고요. 소스 인코딩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채널 인코딩, 예, 그 다음에 이제 모듈레이션을 하는 거죠. 그래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에 블록 다이어그램 그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채널이 이렇게 있고 이제 거꾸로 그냥 돌려주면 되겠죠. 여기서 디모듈레이션 해주고요. 그 다음에 채널 디코딩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소스 디코딩 하게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리는 문제가 1번이고요.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이제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일단 여기서 이제 그 모듈레이션에서 우리가 뭐 바이너리라고 하면 0 또는 1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S0 of t 또는 S1 of t를 우리가 보내죠. 그래서 디지털에서 아날로그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겠고, 채널 인코딩이랑 하고 디코딩 블락은 기본적으로는 에러 커렉션 코드를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이거는 이제 통신의 목표가 정확하고 빠르게 통신을 하자라는 게 목표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정확하게 보내는 데에 관련이 있는 블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소스 인코딩하고 소스 디코딩은 이제 빠르게 보내는 거에 관련이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 자체를 빨리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 컴프레션을 통해서 데이터의 사이즈 자체를 줄이니까 어차피 링크해서 보내는 속도는 똑같은 거잖아요. 그게 고정되어 있을 때 내가 압축해서 보낼 수 있다면은 당연히 내가 보내려고 하는 정보를 빨리 보내는 거랑 그게 똑같아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빨리 보내는 것과 정확하게 보내는 거랑 이래 관련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번 문제는 DPCM 문제인데요. 그래서 Differential PCM인데 이거는 뭐냐면 그 데이터 자체를 보내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이나믹 레인지 때문에 그 차이를 보내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뭐가 있을 때 내가 이 샘플 자체를 이렇게 보내는 것이 그냥 PCM이고, DPCM의 경우에는 그걸 보내는 게 아니라 이제 요것과 요것의 그 레벨 차이, 요걸 보내는 거죠. 그다음에 이것과 이것의 레벨 차이, 요걸 보내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전 것과 이것과의 그 레벨 차이, 요 차이를 보내고, 마찬가지로 이것과 이것의 차이를 보내고, 그렇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 디퍼런스 값을 보내는 것을 우리가 디퍼런셜 PCM이라고 하는데, 문제에서는 뭐 우리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 신호가 M1, M2, M3가 있고, 그리고 이거는 0이라고 가정을 하자라고 했고, 보니까 M3를 전송 신호라고 했는데 M3는 전송 신호가 아니죠. 전송 신호는 R1, R2, R3예요. 그래서 실제로 채널 트랜스미션 된 거는 이제 우리는 R1, R2, R3를 이제 요거를 트랜스미션 한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우리가 보내려는 메시지 신호고요. 실제로 트랜스미션 한 거는 이제 R1, R2, R3가 되겠습니다. 보냈는데 R이라고 쓴 이유는 우리가 노이즈가 없다라고 가정을 하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없을 때 이런 DPCM 같은 경우는 이제 노이즈 생각하지 않고 하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전송 신호가 되겠죠. 요게 전송한 거예요. 물론 노이즈가 없으면 전송한 걸 그대로 받으니까 수신 신호랑 같겠죠. 자, 어찌됐건 그럴 때 M3를 뭐 표현해 봐라 라는 게 문제인데요. M3를 R1, R2, R3로 표현해 봐라 라는 건데 뭐 간단하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전송하는 R1은 보내고자 하는 게 M1일 때 그대로 M1을 보내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M1을 보내는 것이 아니라 이전 거에서 이렇게
이전 거를 뺀 값을 보내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R2라는 걸 보낼 때 우리가 보내고 싶은 메시지가 M2인데 그걸 보내는 게 아니죠. 그걸 보내는 게 아니라 M1이라는 걸 보낼 것이고 마찬가지로 R3라는 걸 우리가 보낼 때 전송을 하는데 원래 보내고 싶은 건 M3였죠. 근데 대신 R3를 보내는데 뭘 보내요? 이전 그 보내고 싶은 그거랑 차이를 보내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한번 자꾸 이렇게 움직이는데 어쨌든 이걸 다 더해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주어지고 지금 M0가 0으로 이렇게 됐으니까 이것도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우변은 M3만 남고요. 좌변은 다 더하면 R1 더하기 R2 더하기 R3가 남습니다. 그래서 그게 정답이 되겠죠. 3번 문제는 컴프레서를 그려봐라 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non-uniform quantization을 사용을 할 때 컴프레서를 그려보라고 했는데 컴프레서는 뭐 말 그대로 항상 이런 그 그래프를 가지죠. 이렇게 해서 입력 신호의 최대값을 Vmax라고 해라. 근데 뭐 입력 신호의 최대값이라고 썼으니까 여기를 Vmax라고 해야 되는군요. 여기를 Vmax. 그다음에 여기가 Vmax에 뭐 마이너스 Vmax 이렇게 써야 되겠네요. 어쨌든 이게 가로축은 V인이고 아웃풋은 Vout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뭐 이 컴프레서는 뭐 다른 데서도 쓰입니다. 그러니까 non-uniform quantizer 이렇게 통신에서도 쓰이는데 그 오디오 뭐 이렇게 시그널 프로세싱 이런 할 때도 컴프레서 같은 걸 씁니다. 이제 컴프레서 같은 걸 써주면은 오디오에서는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떤 특정한 악기 소리가 갑자기 커지거나 그런 것들을 이제 막아주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거의 모든 악기의 그 음량을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주겠죠. 보시면은 소리가 너무 작은 그 레인지에 있으면은 이걸 키워줘요. 그래서 소리가 작은 악기 소리도 굉장히 크게 들리게 만들고 소리가 지나치게 커져서 뭐 다른 게 다 묻힌다. 뭐 예를 들어서 뭐 색스폰 같은 거 대표적으로 그렇죠. 근데 어쨌든 그런 거 이렇게 통과시키면 어때요? 이게 레벨이 엄청나게 커져도 이걸 다 죽여버리죠. 그래서 뭐 그런 오디오 같은 데서도 많이 사용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번 보면은 low pass equivalent 시그널이 3의 2J의 6분의 파이일 때 이게 이제 low pass equivalent 시그널이고요. 자, 이때 이 신호의 그러니까 밴드 패스 시그널이 어떻게 되는 거냐? 즉 같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그 밴드 패스 신호 그리고 중심 주파수는 FC로 나라. 이건 뭐 맨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S of T는 뭐예요? 리얼 파트에 SL of T 곱하기 2에 J2 파이 FCT 이렇게 써주시면 되고 요거를 여러분들이 뭐 인페이즈 성분과 어떻게 되는 건가요? SI of T 더하기 뭐 SQ of T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누면은 이게 어떻게 됩니까? SI of T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의 SQ of T sin 2파이 FCT 이런 형태로 써지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SI of T는 뭐냐면은 3의 코사인의 6분의 파이가 되겠고요.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 SQ of T가 3 곱하기 사인의 6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네, 4번은 디지털 통신의 디지털 통신이 아날로그 통신에 비해서 뭐 장점이 뭐냐? 이거는 퍼펙트 리커버리가 되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복원이 가능하다. 가능할 수도 있고 뭐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가능하다. 아날로그 통신은 아예 불가능하니까요.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이제 통신망 그 통신 설비를 공용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그거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통신 설비를 공용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이것도 이제 그러니까 인터넷망 하나만 제대로 깔면 되는 거죠. 왜냐면 인터넷망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어떤 비트를 제대로 보내는 망이잖아요. 그렇죠? 네, 예전에는 전화망, 뭐 TV망, 뭐 라디오망 이런 게 전부 다 따로 있었는데 지금도 뭐 라디오는 따로 있군요. 근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그 인터넷망 하나만 있으면은 모든 미디어 우리가 사용하던 어떤 모든 미디어를 전부 다 비트로 바꿀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디지털로 전부 다 바꿔버려 가지고 그래서 비트를 똑바로 전달하는 망을 우리가 만든다면 미디어의 형태가 달라지더라도 망 하나만 똑바로 만들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디지털 통신이 장점을 갖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디지털 통신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비트를 보낸다라는 거니까요. 네. 자, 그다음에 5번 문제는 이것도 개념적인 문제죠. 그래서 디지털 통신 시스템의 퍼포먼스 메저가 뭐냐? 그러니까 성능 척도가 뭐냐라고 한 거니까요. 속도하고 이제 비데라 레이트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레이트 하고요. 그걸 비트레이트로 나타내든지 심볼 레이트로 나타내든지 뭐 그건 알아서 하기로 하고 데이터 레이트하고 비데라 레이트 뭐 이런 것들이 퍼포먼스 메저가 되겠죠. 그 다음에 non-uniform quantization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봤는데요. 이거는 뭐 이것도 많이 한 거지만 uniform quantizer를 우리가 이렇게 사용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어차피 에라는 지금 레벨이 제가 좀 그림 뭐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만 어쨌든 레벨이 이렇게 두 개가 보이잖아요. 그죠? 여기 주변에 0 주변에 여기가 인풋이라고 하면요. 그래서 즉 인풋 값들이 작을 때는 그 에라의 레인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큰데 인풋 값들이 훨씬 작아가지고 SNR이 엉망이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인풋 그 밸류가 인풋 값이 작을 때 그래서 SNR이 너무 작아지는 그런 단점이 있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니폼 퀀타이저를 사용을 하면은 그래서 이게 이제 유니폼 퀀타이저인데요. 그래서 인풋 값이 작을 때 SNR이 너무 작아지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non-uniform quantization을 사용을 한다라는 거고요. 7번 문제는 데이터 컴프레션이 실행되는 블럭은 당연히 소스 인코딩 블럭이겠죠. 소스 인코딩 블럭에서 우리가 데이터 컴프레션을 하게 됩니다. 자, 8번 보겠습니다. 8번은 뭐 전에 한 것 같은데 어쨌든 phi 1 of t가 뭐 루트 t분의 2의 코사인 2 파이 ft이고 그다음에 phi 2t가 마이너스의 t분의 2의 사인 뭐 2파이 fc일 때 놈 구하는 문제입니다. 근데 보나마나 뭐 phi 1t의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는데 phi 1t가 갖고 있는 에너지는 그냥 이거죠. 놈 스퀘어를 구하라는 거고요. 이거는 뭐 인테그랄 0부터 t의 phi 1t의 제곱 이거 dt잖아요. 에너지니까 그렇죠. 뭐 외울 것도 없고 우리가 이제 항상 시그널을 저항은 1ohm으로 볼 거고 그죠? 그다음에 시그널은 볼티지 전압으로 보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압 제곱한 다음에 시간에 따라서 적분한 거니까 이게 에너지잖아요. 그렇죠? 이게 에너지죠. 그리고 어차피 이게 R분의 V제곱인데 R은 1로 본 거니까 요게 이제 이게 순간 파워가 되는 거죠. 그쵸? phi 1의 제곱이라는 게. 그래서 뭐 여기서는 지금 에너지를 물어봤으니까 이렇게 하면 되겠죠. 0부터 t에 t분의 2 코사인 제곱 뭐 2파이 fct 이렇게 되는데 코사인 제곱을 이렇게 없애버리고 2분의 1로 놓으라 그랬죠. 그러면은 이게 1 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phi 1t의 에너지도 1이 나오고 phi 2t의 에너지도 비슷하게 1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뭐 B번은 우리가 맨날 했던 거 3phi 1t 플러스 4phi 2t의 에너지를 구하고 크기를 구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어찌됐건 지금 phi 1t하고 phi 2t를 제가 오소고날하게 잡았죠. 그쵸? 그래서 얘네 두 개 이렇게 곱한 다음에 phi 1t, phi 2t 곱한 다음에
적분하면은 0이 돼요. 예, 그래서 얘들이 오소고날하기 때문에 지금 놈은 당연히 5가 되겠고요. 그렇죠? 여기 3, 4 하면은 3, 4 하면 이거 합치면은 5가 되잖아요. 그죠? 합치면은 이렇게 그려야 되는군요. 뭐 어찌 됐건 간에. 네. 그리고 이 녀석이 갖는 에너지를 구하라 그랬는데 에너지는 지금 놈 스퀘어를 구하는 거니까 에너지는 25라고 적어줘야 되겠죠? 놈이 5니까. 9번 문제는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리라고 했는데요. S0 of t는 0이고 S1 of t는 S1 of t는 좀 이상하게 그렸네. S1 of t는 코사인 2파이 FCT인가요? 네, FCT. 그 다음에 S2 of t는 2 코사인의 2파이 FCT고 S3 of t는 3 코사인의 2파이 FCT다. 그리고 이제 심볼 듀레이션은 원 심볼 듀레이션은 그냥 당연히 t라고 잡았겠죠, 뭐. 예, t. 자, 이럴 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리고 좌표는 그 심볼 에너지, 즉 에버리지 심볼 에너지를 이용해서 그려라라고 했는데요. 뭐 베이시스 잡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되는데 어차피 여기서 지금 심볼 에너지를 이용해서 표시하라고 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냥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이게 어차피 이게 그 어떤 뭐 5T라는 어떤 베이시스가 나오긴 하겠지만 근데 사실 이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그릴 때 굳이 이거를 이렇게 꼭 쓸 필요는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5T를 우리가 계산해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그냥 빼버립시다. 뭐 귀찮을 게 없군요. 사실 1D니까 5T 그냥 적읍시다. 5T가 어떻게 돼요? 예, 뭐 많이 해봐서 알겠지만 5T가 지금 얼마죠? 이게 어차피 원 디멘셔널 시그널링이 되니까 5T는 이거죠. 그죠? 예, 코사인 2파이 FCT 이렇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건 0이고 요거는 어떻게 되나요? 이게 루트 2분의 t가 될 거고 여기 어차피 이 녀석의 2배가 돼야 되는 거니까 이거는 2 곱하기 뭐 루트 2분의 t가 될 거고 여기는 좀 전에 근거 이 친구의 3배가 돼야 되니까 여기 뭐 3 곱하기 루트 2분의 t 이렇게 쓰고 끝내면 좋은데 이게 문제가 ES를 이용을 해서 풀라고 했으니까 ES를 이용을 해서 풀어야 되죠. 그러면 근데 또 하려면 귀찮죠 좀.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0 여기를 x 여기를 2x 여기를 3x 이렇게 해보면은 여기 지금 에버리지 에너지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x제곱 플러스 4x제곱 플러스 9x제곱. 왜냐면은 이 x제곱이라는 게 지금 뭐냐 하면은 이 x제곱이 그 S1 of t의 놈 스퀘어가 되는 거죠. S1 of t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를 얘기하는 거고 여기 4x제곱이 지금 S2 of t의 에너지가 되는 거고 여기 9x제곱이 S3 of t의 에너지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이거 세 개를 더하고 0도 더한 거니까 어쨌든 이거를 4로 나누면 이게 ES가 되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ES라는 것은 average symbol 에너지를 의미하니까 그러면은 이게 14x 제곱은 여기 4가 이렇게 있고 ES 이렇게 돼요. 그래서 x가 얼마가 되냐면 x는 당연히 양수입니다. 그래서 루트 7분의 2의 뭐 ES 이렇게 돼요. 네, 그래서 그냥 여기 요 숫자를 여기다 이렇게 넣어주면은 그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10번 64QAM을 사용을 하고 있고요. 64QAM은 2의 6승이죠. 그렇죠? 자, 그때 비트레이트이 1GBps다. 그때 심볼 레이트를 구해라 라는 건데 비트레이트는 얼마가 되는 거죠? 비트레이트는 로그 베이스 2의 m 곱하기 심볼 레이트 이것이죠. 심볼 레이트이 되는 거니까 지금 로그 베이스의 2의 m이 지금 6이죠. 그렇기 때문에 심볼 레이트는 어떻게 되냐면 1기가 나누기 6 이거
symbol per sec가 되겠습니다. 11번 문제인데요. 캐패시턴스가 차징이 되고 있다. 캐패시턴스가 캐패시터가 지금 캐패시터가 차징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차징 커런트가 흐른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죠? 충전이 되고 있고, 그러니까 이게 뭐 이렇게 전원을 가해서 여기서 전원을 이렇게 땅 가해가지고 뭐 적당히 R도 있고, 여기 이제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어서 지금 이게 딱 달라붙으면 이렇게 우리가 충전이 된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때 그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이런 게 있죠. 이렇게 컬인가요? 이렇게 하고 J 고, 자 이렇게 우리가 맥스웰 이퀘이션에서 쓰는데, 그러면은 이때 차징이 될 때 0이 아닌 제로 벡터가 아닌 텀이 뭐고 이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라는 게 문제인데요. 이거는 그냥 하도 출석을 안 하길래 그 수업을 할 때 그 수업 시간에 잠깐 언급을 한 내용을 시험 문제에 냈었는데, 어차피 그 출석을 했던 학생들도 거의 못 풀었기 때문에 뭐 거의 아무 의미가 없는 문제가 됐던 그런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얘는 이제 자기장이고요. 뭐 요거는 이제 우리가 흔히 아는 전류입니다. 뭐 current density라고 하시던지. 그럼 요건데, 자 주의를 할 게 뭐냐면 이 캐패시터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세요. 캐패시터 여기 이제 캐패시터가 이렇게 있죠. 근데 이 캐패시터는 보면은 끊어져 있잖아요. 보시면 이렇게 그리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그리죠. 그죠? 중간에 절연체가 차 있어요. 절연체가 차 있다는 얘기는 여기 전류가 못 흐르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 회로 이론이나 어쨌든 뭐 전기회로 이런 거 배울 때 그 맨날 이거 전류 얘기하잖아요. 그죠? 전류는 어떻게 돼요? I of T는 뭐 C에 뭐 dV dt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배우죠. 그죠? 여기 전압이 이렇게 걸리면 전류가 흐른다. 이런 식으로 배워요. 근데 제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죠. 전류가 안 흐른다라고. 이 끊어져 있지 않냐. 그러면 그 전류가 뭐냐? 그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그게 바로 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라 그러냐면 displacement current라고 합니다. displacement current라고 해요. 그러니까 displacement current는 실제로 그러니까 전류는 뭐예요? 그 전자의 흐름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displacement current가 전자의 흐름이냐, 전자가 흘러다니는 거냐?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전류라는 게 전자의 흐름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 displacement current도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캐패시터는 중간에 절연체를 껴놨는데 그러면 전자가 못 지나다니잖아요. 그런데 우린 전류가 계속 흐른다고 하고, 그렇죠? 회로 이론에서 맨날 이렇게 배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전류는 도대체 뭐냐? 바로 그게 displacement current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로 벡터가 아닌 거 차징할 때 그 0보다 큰 거는 J가 아니고 이 오른쪽 이 녀석이고, 그래서 이게 바로 displacement current하고, 이거는 뭐 역사적으로도 약간 중요한 게 그 맥스웰의 방정식 보면 네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 마그네틱 모노폴이 없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N극 S극 이렇게 있는 거지. 자기장에서 어떤 그 뭐 일렉트릭 차지처럼 이런 전하 하나가 없다라는 그거 하나 있고, 하나는 그 가우스 법칙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건 가우스가 한 거고, 하나는 패러데이 법칙이잖아요. 그죠? 하나는 그 패러데이가 한 거라고요. 그런데 이 수식이 중요한 건데, 이게 지금 뭐냐면 암페어 법칙이죠. 근데 그 앙페르란 사람은 이 J까지만 발견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편미분한 거, 이 D하고 DT,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일렉트릭 필드가 바뀌는 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지금 이 차징하는 상황이 뭡니까? 이게 차징하는 상황이 이렇게 되면서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는 상황이잖아요. 그때는 일렉트릭 필드가 증가하게 되면은 일렉트릭 필드에 변화가 있으면
그게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자기장을 유도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 수식이 그건데 이 암페어는 이 세컨드 텀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에 대해서 몰랐어요.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스 커런트를 이거를 추구한 사람이 누구냐? 예, 그게 바로 맥스웰인 거죠. 그래서 맥스웰이 그 전자기학을 관통하는 이퀘이션들을 이제 완벽하게 만들어 놨죠. 근데 실제로 그 맥스웰 그 네 개 이퀘이션이 다 맥스웰이 한 거냐?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다시피 가우스가 했고 뭐 페러데이가 했고 그렇죠. 근데 이 디스플레이스먼트 커런트 요거 그 덧붙인 사람이 바로 맥스웰이에요. 그래서 뭐 전자과 사람으로서 아주 큰 의미가 있는 거고, 그리고 캐패시턴스에 왜 우리가 전류가 흐른다고 말하느냐, 그 전류라는 것이 실제 흐르는 게 아니다, 전자의 흐름이라고 설명할 수 없다, 그 얘기는 나름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수업 시간에 커버를 했었는데 뭐 거의 맞춘 학생이 없었던 문제예요. 이거는 12번 보겠습니다. 빗 듀레이션 TB가 고정되어 있는데 베이스밴드 PAM하고 베이스밴드 PWM, 자 이것들의 그 밴드위스를 뭐 비교해 봐라라는 거죠. 예. 근데 그 PAM은 어차피 뭐 이걸 보내냐 아니면 이걸 보내냐의 문제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0부터 TB, 0부터 TB인데 이거는 PAM 같은 경우에 어때요? 밴드위스를 결정하는 거는 가장 짧은 펄스의 폭이거든요. 근데 이 PWM 펄스 위드 모듈레이션이죠. 그러니까 이게 위드의 펄스 폭에 이제 정보가 그 들어가 있는 거죠. 근데 이걸 0부터 TB라고 보면 PWM 같은 경우는 이걸 보내거나 아니면 뭐 이걸 보내거나 이런 식이죠. 여기에 이제 정보가 있는 건데 펄스 폭에, 그러면 가장 짧은 펄스 폭이 누가 짧아요? 이 PWM이 짧죠. 여기 반밖에 안 되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밴드위스를 2배나 쓰게 됩니다. 그래서 밴드위스 측면에서는 PWM이 2배로 크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13번 보겠습니다. ADPSK 문제인데요. 그래서 received 심볼이 YK가 있고 detected 심볼을 우리가 as hat K라고 할 때 리시버에서 이제 디텍션을 할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죠. 디퍼런스를 계산을 해가지고 모듈러 에이스를 한다. 그때 지금 y4가 0이고 y3가 6일 때 s hat 4를 구해라. 그냥 대입하는 문제예요. 그냥 계산 한 번만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y4 마이너스 y3죠. 그래서 모드 8인데 지금 y4가 0이고요. 근데 y3가 6이니까 이게 지금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6 모듈러 8이죠. 근데 이제 제가 뭐 수업 시간에도 강조를 합니다만 이걸 그냥 6이라고 쓰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서 정답은 2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여러분들 모듈러 연산, 그러니까 뭐로 나눴을 때 이제 그 나머지만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모듈러 4면은 예를 들어서 모드 4면은 근데 중요한 거는 나머지는 항상 뭐라 그랬어요? 나머지는 모드 4로 하면은 0, 1, 2, 3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머지는 항상 0, 1, 2, 3 중에 하나다. 지금 모드 8이니까, 그렇죠? 모드 8이니까 나올 수 있는 숫자는 뭐예요? 답이 0, 1, 2, 3, 4, 5, 6, 7까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말고 여러분들이 다른 걸 쓰는 순간 그냥 틀린 거예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 6이라고 쓰시거나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아시지만 제가 뭐 다른 클래스 시간에 이렇게 했지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비추는 것처럼 하라 그랬죠. 이 정수를 이렇게 쭉 적는 거죠. 0, 1, 2, 3, 0, 1, 2, 3. 그다음에 마이너스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쭉 적는 거죠.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그래서 이렇게 빛을 이렇게 비춰가지고 하나, 둘, 셋, 넷 해가지고 이게 이제 0, 1, 2, 3, 0, 1, 2, 3 이렇게 만약에 모드 4면은 모드 4 세상이면
0123, 0123, 0123 이런 식으로 뱅글뱅글 도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제가 뭐 마이너스 1에다가 마이너스 1 이 녀석을 이제 모두 4 했으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마이너스 1이 아니고 3이다. 이런 게 좀 강조를 하는 겁니다. 블루투스 Enhanced Data Rate 표준안에서 사용이 되고 Coherent Detection이 필요 없는 모듈레이션은 DPSK죠. ADPSK. 그래서 여러분들이 무선 이어폰을 많이 쓰니까 이거는 꼭 기억을 해놔야 되겠죠. ADPSK 모듈레이션을 사용을 한다. 물론 얘는 3기가 그러니까 3mbps 속도가 날 때 이 얘기고요. 그래서 다른 거는 이제 4분의 파이 DQPSK라는 걸 쓰는데 DQPSK를 쓰는데 DQP가 빠졌군요. 그래서 이것도 DPSK 계열인데 이 4분의 그러니까 파이 오버 4 이거를 붙이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이것도 뭐 말씀을 드린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렇게 실제로는 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은 이제 8개가 있어요. 8개가 있는데 알터네이팅 하면서 4개만 쓰는 거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 노란색 이렇게 해가지고 노란색 컨스텔레이션은 지금 보낼 때 쓰고 그럼 다음 심볼을 보낼 때는 뭘 쓰냐? 요 하얀 것만 쓰는 거죠. 이 하얀 거 X 쳐놓은 거 이 넷 중에 하나로는 그 다음 심볼 보낼 때 쓰고 그 다음에 다시 노란 쪽 쓰고 하얀 쪽 쓰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QPSK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넷 중에 하나를 보내니까 넷 중에 하나를 보내는 거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는 넷 중에 하나를 보내니까 QPSK라고 말은 하는데 실제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서 사용하는 점의 개수는 8개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사용을 하는 이유는 제가 그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냥 QPSK를 쓰면 뭐가 일어나요? 이게 제로 크로싱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내가 이 심볼을 보내다가 갑자기 이 3, 4분면에 있는 이 녀석 이 노란색을 보내면은 이렇게 엔벨롭이 이렇게 이동하잖아요. 순간적으로. 물론 이제 갑자기 확 이동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 엔벨롭이 갑자기 작아졌다가 커지는 현상이 있는데 이러면은 그 밴드위스가 확 늘어나요. 그렇게 될 때. 그래서 컨스턴트 엔벨롭을 유지하고 싶어 하거든요. 그래서 그 진폭이 이렇게 바뀌거나 그런 게 별로 좋지 않습니다. 밴드위스에. 그래서 그러니까 앰플리파이어 non-linearity 때문에 확 밴드위스가 늘어나요. 그러니까 뭐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앰프가 이렇게 있을 때, 앰프가 있을 때 앰프의 그 작동하는 그 레인지가 여기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게 빨간 거 지금 이게 빨간 포인트 보내다가 이 노란 포인트로 이렇게 갑자기 보내게 되면 결국은 그 앰프의 작동하는 그 레인지가 여기 있다가 갑자기 일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근데 앰프는 이렇게 넌리니어하게 생겼으니 이거 뭐 엉망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넌리니어한 포인트가 되고 넌리니어하면은 당연히 하모닉스나 이런 것들을 많이 발생시키기 때문에 밴드위스가 이렇게 커지는 그런 일들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냥 DQPSK를 쓰지 않고 많은 경우에 이 통신에서는 이게 뭐 블루투스 그 Enhanced Data Rate도 마찬가지지만 그 전에 뭐 통신 시스템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세대 통신 시스템에서도 QPSK를 쓸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DQPSK를 쓸 일이 있을 때 그냥 DQPSK를 쓰지 않고 504 DQPSK를 사용을 해요. 15번은 16QAM에 대한 문제입니다. QAM은 뭐 LTE에서도 QAM이고 와이파이에서도 QAM이고 그래서 워낙 중요해서 제가 좀 지겹긴 하지만 원래도 뭐 시험 문제를 그렇게 많이 바꾸지 않습니다만 이 16QAM 문제는 거의 매번 내는 편이에요. 웬만하면 내려고 합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래서 심볼 듀레이션은 TS고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A번 문제 보면 하나의 16QAM 심볼은 몇 개의 비트에 해당되냐? 그래서 16QAM 원 심볼은 당연히 인포메이션 비트로는 4비트에 해당되겠죠. 4비트에 해당된다.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그 다음에 EB하고 ES의 관계를 쓰는 거죠. 그래서 EB가 얼마냐? 그러면은 뭐 지금 한 심볼이 4개의 비트로 이루어졌다라고 보면 되니까 그냥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여기선 EB를 물었으니까 EB는
ES에다가 나누기 4 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C 16KM의 시그널 스페이스를 구해라. 시그널 스페이스는 그냥 2디멘셔널 시그널 스페이스죠. 그래서 이런 상황이니까 뭐 어떻게 쓰셔도 상관없는데요. 그냥 뭐 스팬의 코사인 2파이 FCT 뭐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적어도 상관이 없고요. 아니면 좀 더 친절하게 C1 코사인 2파이 FCT 더하기 C2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적어줘도 되겠습니다. 뭐 C1하고 C2는 임의의 real number가 되겠죠. 요게 시그널 스페이스가 되겠죠. 계속해서 15번에 D번인가요? 15번에 D번. 그래서 오소노말 베이시스를 구하라 그랬는데요. 오소노말 베이시스는 뭐 그냥 적어주면 되겠죠. 이거 두 개 적어주면 됩니다. D분의 2에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에 TS분의 2에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적어주면 되고요. 이 마이너스는 뭐 안 쓰셔도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 노음에도 상관이 없고 두 개가 오소고날한 건데 코사인 2파이 FCT랑 사인 2파이 FCT는 오소고날한데 뭐 곱해서 적분했을 때 0이라는 건데 마이너스 붙이나 마나 뭐 계속 오소고날티는 유지가 되니까. 2번 16QAM의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구해라. 그러면 이제 뭐 이게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그냥 16개 점 찍으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찍으면 되고요. 네, 이건 근데 주의를 할 거는 여기에 지금 여기 A3A라고 쓰기로 했으니까 여기 이제 3A 뭐 A 뭐 이런 거 좀 적어주면 좀 더 낫겠네요. 3A 뭐 이렇게. 그다음에 9번에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해라. 디민을 구해라. 이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에 디민은 지금 뭐예요? EA인가요? EA? EA가 되는데 그렇죠? 왜냐면 여기는 이제 3A에 마이너스 A 뭐 이렇게 되니까 그 가장 짧은 거리는 이제 이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미니멈 유클리디언 디스턴스를 구하라 그랬는데 EA라고 쓰면 안 되고 ES의 함수라고 제가 구하라 그랬으니까 지금 ES를 한번 구해 봅시다. ES는 지금 어떻게 되는 거죠? 16분의 1에 이거 계산을 해보면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만 생각하면 되겠죠. 그게 이제 그 심볼의 에너지니까.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노란색 하나 둘 셋 넷 얘네들은 에너지가 다 지금 얼마예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이 AA 그거니까 A제곱 더하기 A제곱이죠. 그래서 2A 제곱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제일 먼 것들 이 친구들 이 초록색 얘네들은 9A 제곱 더하기 9A 제곱이니까 그죠? 18A 제곱 뭐 이렇게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빨간색 여기 하나 둘 셋 넷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의 에너지 각각의 에너지는 이거 결국은 제가 또 틀렸군요. 여기 그렇죠? 왜냐하면 얘가 지금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제일 가까이 이게 노란색 얘가 몇 마리가 있냐면은 4마리가 있었으니까 여기다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고요. 이게 그쵸? 9의 제곱 더하기 9의 제곱 했으면 얘도 곱하기 4를 해야 되는 거고 그죠? 네. 그 다음에 빨간색은 9의 제곱 더하기 a 제곱이니까 10a 제곱인데 10a 제곱이 무려 8마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80a 제곱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하면은 이거 뭐 제가 뭐 틀릴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요. 너무 숫자가 커가지고 16분의 a 제곱에 8 더하기 84 32 그죠? 72 플러스 80 뭐 이 정도 되네요. 네. 자, 그래서 계산해 보면은 이게 10a 제곱 정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계산이 틀리질 않았다면 10a 제곱이 나오고
그래서 루트 ES가 10a 제곱이니까 루트 10 곱하기 a 이렇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러분들이 a 대신에 루트 10분의 루트 ES를 적어주면 그게 답이 되겠네요. 제가 계산이 틀리지 않았다면 이게 답이고 계산이 틀렸다면은 다른 게 답인데 그건 뭐 알아서 하기로 하고. 16번입니다. 밴드위스가 고정된 상태다. 그런 얘기를 제가 쓴 거는 이제 TS를 고정했다라는 얘기고요. 별 의미는 없습니다. 밴드위스를 고정했다는 얘기는 TS를 고정한 거고 64 PSK하고 64 PSK하고 64 QAM하고 그죠? 둘 중에 어느 게 좋냐? 당연히 QAM이 좋은데 그 이유는 뭐예요? QAM의 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더 크기 때문이죠. 그렇죠? 그다음에 17번 바이너리 PPM의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라. PPM이니까 이제 펄스 포지션에 인포메이션이 있다고 봐야 되고 그러면은 이게 0부터 TB면은 하나는 이런 식으로 보낼 거고요. 또 하나는 요렇게 보내겠죠. 그렇죠? 예. 로케이션이 중요한 거니까 거기에 인포메이션이 있으니까 이게 PPM이죠. 그때 베이시스를 그리고 좌표를 EB의 함수로 표시해라 라고 썼는데 어떻게 할까요? 자, 이거는 PPM은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면은 어차피 베이시스를 그래서 두 개 잡아야 돼요. 예, 베이시스를 phi 0하고 phi 2 그러니까 phi 1하고 두 개 잡아야 되죠. 왜냐면 이게 하나로는 처리가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면은 그것의 배수로 다른 게 표현돼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게 구간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게 지금 S0 of t고 예를 들면 이게 S1 of t잖아요. 근데 S0 of t에다가 숫자 하나 곱하면 S1 of t가 안 되죠. 그쵸? 안 되니까 이거는 이 바이너리 PPM은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 되는 거잖아요. 하나 가지고 지금 베이시스 하나 가지고 커버가 안 되니까. 그래서 베이시스를 일단 그리면 베이시스는 어떻게 되냐면 그냥 자기 자신으로 그리는 게 자연스럽겠죠? 예. 이제 2분의 TB까지. 그다음에 이게 에너지가 1로 만들어야 되니까 면적이 1이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면적이 1이 되려면 루트 TB분의 2 뭐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게 돼야 되는 거고 요것도 이제 비슷하게 phi 1 of t는 phi 1 of t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것도 똑같죠? 네, 여기 2분의 TB 여기 TB 이렇게 적고 여긴 0이고 여기는 레벨은 TB분의 2로 잡아줘야 되겠죠. 왜냐면 그래야 면적이 1이 되니까 우리는 오소 노멀 베이시스를 잡아야 되니까. 그래서 베이시스를 명시하라 그랬으니까 요거 두 개를 이렇게 그려주면은 이게 일단은 정답이 일단 된 거고 그다음에 또 뭐 하라 그랬죠? 이 좌표를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려야 되는군요.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그려야 되니까 2D로 그리면 되는 거죠. 2D로 이렇게 그려주시고 2D로 그리고 EB의 함수로 표시해라. 그거야 뭐 그 에버리지가 EB가 돼야 되니까 두 개가 에너지가 똑같으니까 그렇죠? 이거 뭐 보나마나 이렇게 해놓고 여기 루트 EB, 여기 루트 EB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됩니다. 뭐 축을 굳이 적으려면 안 적어도 되고요. phi 1 of t, phi 뭐 0 of t 뭐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고요. 축은 자리가 없네요. 자리가 없는데 어쨌든. 그렇다. 그러니까 여기가 phi 0 of t다. 축은 그렇죠? 그래서 시그널 컨스텔레이션 그리라고 하면 이거 그리면 되고 여기 그 제가 이렇게 감싼 거, 이게 지금 그 바이너리 PPM에 대한 오소노멀 베이시스입니다. 17번의 B번 바이너리 PWM 하라 그랬는데 바이너리 PWM 이거 또 뭐 그냥 하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PWM이니까 여기 2분의 TB라고 잡고요. 여기 TB라고 잡고 여기 T 그러면 이렇게 보내거나 아니면 굉장히 넓게 보내는 거죠. 여기 TB가 있고 제로고 있고 이렇게 넓게 보내는 거. 그렇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보내는 거죠. 그러니까 레벨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 그러면서 이제 그 width에만 폭에만 이제 정보가 있는 그런 거를 우리가 PWM이라고 하는데 그것의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상당히 까다로운데 우선 노멀 베이시스를 잡아야 되니까 이것도 베이시스가 A번 답하고 똑같이 잡는 게 좋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phi 0 of t는 여전히 이거고요. 예, 2분의 tb 면적이 1이어야 되니까 루트 tb분의 2 이렇게 잡으면 될 거고요. 그렇죠? 예. 면적이 1이라는 게 그 값을 제곱했을 때의 면적이 1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 노멀해야 되니까 0부터 tb에 phi 0 t의 이게 제곱 dt 이게 1이라는 거예요. 제가 지금 면적 1이라고 그냥 대충 얘기했는데 제곱을 안 하면 면적 1이 안 나오죠. 자, 어쨌든 뭐 이런 것도 모를까봐 얘기를 해준 거고, 그 다음에 t 뭐 이렇게 잡아줘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제곱한 다음에 면적이 1이라고요. phi 1 t 그 다음에 값은 루트 tb분의 2 tb 아니죠 2분의 tb부터 tb까지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시스를 명시하라 그랬으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써줘야 되겠네요. 어쨌든 뭐 A번하고 똑같다라고 얘기해도 되겠지만 어쨌든 A번하고 똑같습니다. 이렇게 잡아주고요. 그 다음에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리라고 했으니까 이것도 2디멘셔널 시그널링이죠. 1디멘셔널은 해결이 안 되죠. 그렇죠? 보시면은 이거 phi 0 of t로 아무리 여러분들이 3을 곱하던 4를 곱하던 이 두 번째 웨이브 폼은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S1 of t고 얘가 지금 S0 of t인데 그렇죠? S0 of t를 아무리 여러분들이 어떤 숫자를 곱하더라도 S1 of t가 되지 않으니까 그 얘기는 이 다른 디멘션에 있는 친구예요. 같은 디멘션이 아니고. 자, 어쨌든 그러면 이제 뭐 하면 되는 거죠?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려야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2D로 그려줘야 된다. 2D로 그려줘야 되는데 여기가 phi 0 of t고 여기가 phi 1 of t 이렇게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여기가 지금 레벨이 A라고 하면은 여기도 A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진폭은 달라지면 안 되니까 PWM의 특성상 그 폭에만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요. 펄스 폭에만, 펄스 위스에만 정보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S0 of t랑 S1 of t랑 에너지 차이는 2배가 되죠. 그렇죠? 왜냐하면 S0 of t의 이 녀석의 에너지는 놈 스퀘어는 지금 보면은 a제곱 곱하기 2분의 tb가 되는 거고, 그렇죠? S1 of t 이 S1 of t의 에너지는 어떻게 돼요? a제곱 곱하기 tb가 되니까 에너지에서 2배 차이가 나죠. 그래서 그거를 반영해서 적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차피 이쪽에 하나 있고요. 좌표는 여기는 루트 3분의 2 2b 이렇게 되겠죠? 예, 그 다음에 여기 하나 찍히는데 이것의 좌표도 루트 3분의 2 2b 그 다음에 루트 3분의 2 2b 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정답이 되겠습니다. 여기랑 여기랑 이런 식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 뻔한 거지만 이 아래쪽은 지금 제곱하면 얼마예요? 그러니까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이 3분의 2 2b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친구 요거 그러니까 S1 of t에서 온 거 얘는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이
3분의 2 2b 더하기 3분의 2 2b 하면 3분의 4 2b가 되잖아요. 근데 아까 3분의 2 2b가 있었는데 그거랑 합친 다음에 2분의 1로 딱 나눠주면은 정확히 2b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원점에서부터의 거리 제곱의 평균이 2b가 돼야 되는데 그게 되려면은 좌표를 이렇게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뭐 나름 약간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18번 문제는 16 PSK 문제고요. 그래서 모듈레이티드 시그널이 t분의 ES에 코사인의 2파이 FCT 플러스 16분의 2파이 M 뭐 이렇게 되어 있고, A번 문제 그래서 하나의 16 PSK 심볼은 4개의 비트에 해당되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 B번, 그러니까 당연히 한 심볼은 원 심볼 에너지는 4개의 비트 에너지랑 같게 될 거고요. C번 뭐 16 PSK의 그 시그널 스페이스를 구해라. 이건 똑같습니다. 이건 16 QAM이랑 똑같아요. 시그널 스페이스는 여전히 이거예요. 네. C1 코사인 더하기 C2 사인. 자, 이게 그 스페이스는 여전히 똑같고요. 왜냐하면 시그널 스페이스라는 건 벡터 스페이스를 의미하는 건데, 이 스페이스라는 건 기본적으로 뭐예요? 리니어 컨비네이션에 대해서 닫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안에 있는 원소끼리 더해도 여전히 그 안에 있는 원소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스칼라 곱을 하더라도 그 안에 원소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D번 오소노말 베이시스 구하라 그랬는데 이것도 뭐 답이 똑같네요. 그렇죠?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죠. 루트 t분의 2에 코사인 2파이 fct 마이너스에 사인 루트 t분의 2에 사인 2파이 fct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ts라고 그냥 t라고 적었군요. t로 적었다가 막 ts로 적었다가 제가 왔다 갔다 했는데 지금 t가 ts이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돼요. 그 다음에 2번 시그널 컨스텔레이션을 그려라. 그거는 뭐 그리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점 16개 이렇게 찍어주면 됩니다. 16개니까 너무 많군요. 이게 지금 제가 8개 찍은 거고 16개는 하나씩 더 찍어야 돼요. 이렇게 중간중간 하나씩 더 넣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와중에 그래도 쉬운 게 이 반지름이 어떻게 돼요? 반지름이 루트 ES가 되죠. 그래서 그거 하나 쉬우니까 뭐 그 정도 적어주면 되고,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해라. 그거는 이제 이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면 되는 건데, 이게 뭐 가끔 이렇게 적어놓고 레코딩이 하나도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찌됐건 F번 보겠습니다. 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를 구하는 건데, 2개의 점을 이렇게 잡아 놓은 거죠. 2개의 점을 이렇게 잡고 요것 간에 이제 거리를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어 가지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 각도가 하나가 그러니까 전체 각도는 16분의 2파이니까 요거의 반각은 16분의 파이겠죠. 그렇죠? 이제 거기다가 사인파 씌우고, 그다음에 여기 지금 길이가 여기서부터 시그널 컨스텔레이션까지 이 길이가 지금 얼마가 되는 거예요? 루트 ES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루트 ES의 사인 요거를 계산하면 요 길이가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곳의 2배가 정확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이 2 곱하기 루트 ES 곱하기 사인 16분의 파이, 그게 16 PSK의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가 되겠고요. 가끔 그 답을 쓰는 학생 중에 이렇게 호의 길이를 구하는 경우가 있어요. 유클리디안 디스턴스 구하라 그러는데 이렇게 해놓고서, 그죠? 여기 16분의 2파인데 이 호의 길이를 그 미니멈 유클리디안 디스턴스라고 적어놓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그 유클리드가 한 거는 그 땅바닥에서 자대고 거리 잰 거예요. 물론 이제 개념적으로 하신 거지만, 그래서 호의 길이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19번에 동기식 복조. 여기서 동기식 복조의 얘기는
코히어런트 디텍션을 얘기하는 거고 리시버에서 이제 페이스 싱크를 따라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그 얘기죠. 그래서 FSK하고 ASK는 다가 지금 FSK고요. 그다음에 ASK 이제 진폭의 그 정보가 있으니까 다른 것들은 다 PSK 이런 거잖아요. 근데 QAM도 보면은 페이즈하고 그 진폭의 이제 그 앰플리튜드에 동시에 정보가 있는 모듈레이션이고 페이즈에 정보가 없어야 되겠죠. 페이즈에 정보가 있으면은 페이스 싱크를 잡아야 된다는 얘기니까. 그래서 코헤런트 디텍션을 하지 않는 동기식 복조가 필요 없는 모듈레이션은 FSK, ASK 이렇게 적어주면 되겠습니다.